지금 집 사도 될까요? 누구나 한 번쯤 묻는 이 질문, 지금 상황에선 잘못 판단하면 10년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GDP보다 빠르게 오른 집값, 과도한 유동성, 과도한 대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그게 꼭 기회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반기 금리 인하가 정말 실수요자에게 좋은 소식일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 보면 금리 인하가 오면 또 불장이다.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와 흐름, 그리고 심리와 정책의 충돌까지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낙관은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진짜 가능할까? 이번 달 기준금리는 동결. 하지만 하반기 인하 가능성은 계속 거론. 단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없이는 한국 단독 인하 매우 부담. 이유, 환율 급등 외화 유출 물가 불안 등 복합 리스크. 금리 인하하면 시장 반응은? 이론상 금리 인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 하지만 문제는 이미 시장이 선반영 중. 최근 집값 반등은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정책 혼선이 유발한 심리적 펌핑. ME 증가 추경 확대 시중 자금 과잉. 정부 추경 자영업 지원책 청년 신혼부부 대출 혜택. 하지만 시중 유동성의 미은 이미 과도한 수준.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되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또 쏠릴 가능성 있음. 무주택자일수록 기억하세요. 금리 인하는 시세의 기회가 아니라 심리의 오판일 수 있다. 금리 인하 집값 오름 반드시 연결되지 않음. 이미 집값은 GDP 대비 초과 상승 상태 오버슈팅. 현재 가격은 역사적 평균보다 위험하게 높은 상태. 정책이 핀셋으로 갈 가능성 큼. 무조건적 인하 아닌 특정 계층 상품 중심 완화 예상. 특히 다주택자고가 자산가는 규제 유지 가능성 높음. 금리 인하 올까? PF 현장 줄줄이 정리된다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지금 시장에는 두 개의 흐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 기대감, 다른 하나는 현실적 부실입니다.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냉정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말쯤엔 한번 내릴 것 같다. 심리적으로 펌핑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만큼 불안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PF 부실, 건설사 자금 경색, 분양 실패 현장 증가 등은 시장 전반의 체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PF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살펴보며 실수요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DSR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가 강하게 작동 중.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려움 속에 정부는 인하 명분 마련 중. 하지만 미국 금리 먼저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 단독 인하는 환율 리스크 초래. 당장 인하할 만큼 경제 펀더멘탈도 약한 상황. PF 부실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PF 현장들 다수 미분양 정부가 추경 투입. 매각 설명회 3차까지 진행했지만 실계약 거의 없음. 건설사 디벨로퍼도 손을 떼고 일부는 NPL 부실 채권로 넘어가거나 정리 수순. 유한코 등이 옥석 가리기 진행 중. 정부 대응 정리할 건 정리, 살릴 건 집중 지원. 추경 예산 1조 원, 일부 착공 가능 현장에 선매입 환매 조건부 지원. 분양가의 5,060% 선에서 자금 투입 사업성 살아있는 곳만 살린다. 이 같은 지원은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개입이 불가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심리적 착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온다 해도 그것은 반등 신호가 아니라 위기 대응 신호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금은 무조건 매수보다 현장별 사업성, 시행사 구조, 분양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싸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들기엔 부실이 연결된 곳들이 많습니다. 실수요자라면 당장 심리적 기대감에 휘둘리기보다 입지 시점 공급 구조까지 차분히 분석하고 옥석 가려지는 흐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10년 더 걸린다? PF 부실 정리하면 공급 절벽 온다? 이런 말 정말 사실일까요? 지금 시장에 고의적인 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두 가지 이슈, 즉 PF 부실 정리와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있죠. 정리하면 공급이 멈춘다. 3기 신도시는 진척이 없어서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현장을 알고 데이터를 확인하면 그 프레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PF 정리는 더 미루면 안 된다.
현재 일부 현장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분양 실패 가능성 큼.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며 미루자던 의견, 실상은 책임 회피. 정리하면 오히려 택지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분양가로 조정 가능.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정리 분양가 인하 실수요자 진입 수요 창출 경제 선순환. 이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병행하면 실수요 회복 가능. 욕심내지 않고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부 역할. 3기 신도시는 이미 토지 보상 98% 이상 완료. 정부와 일부 언론은 10년 걸린다는 식의 부정적 보도. 실제 보상률은 대부분 100%, 일부 98%. 남은 절차도 6개월 내 자동 종료 가능 수용 재결. 지작물 철거가 지연된다. 보상 완료자는 이미 돈을 받고 사인까지 끝낸 상태. 일부 거주자들이 임대료 상승 우려로 잦은 철거 지연 고의적 시간 끌기.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무조건 접근이 아니라 PF 정리 현황과 신규 분양 공급 구조를 냉정하게 바라볼 타이밍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미룰 게 아니라 정리할 건 정리해서 분양가 구조를 낮추고 실수요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유인을 줘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에 따라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 10년은 더 걸린다는 뉴스 보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보상률 98% 이상 완료, 분양은 6개월 1년 내 가능하다는 것이 내부 정보입니다. 지금 집 사려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엔 불확실성과 피로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안 보이고 시세는 고점이고 정부는 공급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해 전혀 다른 정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연내 공급도 가능하다는 현실. 3기 신도시의 실제 보상률, 분양 시기, 정책적 신호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상률 이미 98,100% 완료.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LH 내부 자료 기준 100% 보상 완료. 단 한 곳이 98%, 나머지 신도시 모두 보상 서명 및 철거 계약까지 마무리. 지연 이유, 고의적 버티기. 이미 보상금 받은 일부 지주들이 철거 지연. 이유는 임대 전환 시 비용 증가 우려 때문. 즉 정부 책임이 아니라 개인 이해관계 문제. 강제 철거 가능, 법적 근거 충분. 행정대 집행,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지금까지는 인적관계로 유화적 대응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강제 집행 가능성 매우 높음. 공급 시기 빠르면 6개월 1년 내 가능. 사업계획 승인 모두 완료. 철거만 완료되면 바로 분양 가능.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현실화 가능. 분양가 정부가 조정 의지 있으면 낮출 수 있음. 조성원 가재 노무현 정부 시절 방식 제도 입시. 분양가 대폭 인하 가능성. 실수요 진입 장벽 낮춰 공급 수요 선순환 가능. 지금은 무조건 조급히 매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특히 무주택자, 신혼부부, 실수요자는 3기 신도시 발표 타이밍 실제 공급 일정 분양가 정책까지 예측 가능한 흐름이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정부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리된 3기 신도시를 정상 집행하여 신뢰 회복. 흐지부지 미루다가 또 공급 부족 프레임에 몰리는 것. 30조 추경. 또 집값 오르려나? 이런 걱정 많으시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자영업자 중심 시차 발생 자금 애미 흐름과 괴리까지 따져보면 당장 부동산에 불이 붙긴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 숫자와 구조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30조 규모 추경이 발표되며 이 돈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자금의 성격과 흐름이 과거와 다릅니다. 또한 주택시가총액과 통화량 간 괴리가 이미 커진 상태로 오히려 시장이 과도하게 선반영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숫자와 구조 중심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30조 추경,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 초반 특례보금자리론 등 100조 가까운 자금은 주택시장 직투입 구조. 공급자 마이너스 수요자 직접 연결.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중심 회복 목적, 생활지원 목적. 부동산 시장과 연결 시차 존재. 직접 주택시장 유입 금액은 극히 제한적.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착공 지원 예산은 1조 내외. 29조는 직접적인 집값 자극 요소 아님. 15만원 쿠폰 등은 소비 목적. 부동산 자금과는 연결 구조 다름. 애미 대비 주택시가총액 이미 오버슈팅 상태. GDP나 애미는 400% 증가.
주택 시가총액은 60만 700% 증가.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 향후 매미가 늘더라도 집값 상승 여력은 제한적. 627대책, 정비사업 공급 차질? 아니다. 이주비 대출 제한 일부 영향은 가능. 정부는 용적률 상향 기여 완화 등 공급 유도 병행 중.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속도 조절 중일 뿐. 정책은 전면 억제가 아닌 선별 유도 방식. 지금 집값이 또 오를까봐 불안해 매수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매미 괴리시가총액 고점 추경 시차 모두 따져보면 오히려 시장 내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 특히 정비사업 규제에 대해선 전면 억제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 속도 조절형 정책임을 이해하고 선별된 지역 인허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맛보기라더니 벌써부터 이렇게 세게 나와요? 정비사업 막히나요? 대출 더 조이나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번 규제 흐름 표면적인 발표보다 훨씬 계획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맛보기이고 실제로는 무엇을 준비 중인가입니다. 최근 발표된 627대책,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발언, 이번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 한마디에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시작되는구나. 정비사업도 막히는 거야? 추가 대출 억제 나오면 실수요자도 끝장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지만 그 속에 숨겨진 정책 시나리오의 구조와 정비사업 규제는 공급 차질이냐는 핵심 쟁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공급 차질? 현재로선 아니다. 이주비 대출 제한은 현실적 변수지만 시공사 금융사 대체 가능 이자 비용 포함 시 분양가 영향, 사업성만 있다면 진행 가능. 정부는 공공성 기여 원칙 가이드라인을 아직 미발표. 따라서 실제 적용 전 우려는 과도. 사업성이 핵심 정책은 가이드라인 정비 후 진행. 맛보기라는 발언, 그냥 감정 표현 아니다. 윤 대통령 맛보기일 뿐. 강력 규제 예고. 맞습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근거 시점 분석. 6월 10일 기재부 차관 임명. 6월 12일 국토부 금융위기재부 사인 회의. 2주 후 627대책 발표. 정책 시나리오 라인업이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된 흐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부동산 리터러시 높은 인물. MB 제외하면 현 대통령은 부동산 이슈의 구조적 이해도 높음. 실행력 전문가 조율 능력 갖추었고 정책 발표 곧 실행 시그널. LH 업무 보고도 국무회의로 격상. 공급 속도전 지시. 실제 보상률 진척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속도감 조율 중. 정비사업 투자자. 지금은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 사업성 입지 분양과 수요를 따진 옥석 구분이 중요. 무주택 실수요자. 맛보기가 끝난 뒤 나올 대책은 강한 추가 규제 공급 시그널 동시 병행 가능성. 하반기 분양 예정지 리스트부터 확인하고 공급 흐름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대기 전략 유지. 시장 참여자 전체. 맛보기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책 설계가 끝났다는 정중한 경고. 과거 이명박 정부 100만 호 공급 확정적 계획.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공 가격 안정. 현재 윤 정부는 실제 보상률 확인 후 속도 조절 중. 계획만 던지는 게 아니라 실행 로드맵을 동시 준비. 맛보기라는 표현. 단순 자극이 아니라 정책의 진짜 무게감을 전달하려는 고도의 언어 전략. 정비사업 규제면 공급 막힌다 X. 사업성 있으면 계속 진행. 가이드라인 발표 전 추측은 과도. 맛보기니까 아직 괜찮다 X. 정책 라인업 이미 준비 완료, 타이밍 조절 중. 시장 과열 용납 안 한다. 정책 방향은 명확함. 하반기 규제 마이너스 공급 조합 대책이 나올 확률 높음.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전면 공급 차질? 아직은 아니다.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과도한 해석은 경계. 맛보기라는 발언은 정책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던진 고지 신호. 시장 반응 보고 단계적 카드 꺼낼 수 있는 포지션. 지금은 정비사업 흐름과 공급 속도, 하반기 규제 타이밍을 함께 모니터링하며 신중하고 구조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현재 정비사업이나 무주택 실수요 고민 중인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